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칼메인푸즈의 주가가 지난해 대비 12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텔의 임시 공동 CEO들은 회사의 현재 제조 및 설계 통합 전략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향후 독립적인 제조 부문 분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혼합현실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여 안드로이드 XR 운영체제와 삼성의 M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습니다. 서비스 타이탄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주가가 공모가 대비 42% 상승해 기업 가치를 약 9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IBM이 시카고에 새로운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 센터를 설립하며 퀀텀 기술 허브 구축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튜브 TV가 2025년 1월 13일부터 월 구독료를 72달러 99센트에서 82달러 99센트로 인상합니다. 애플은 2025년부터 아이폰과 스마트홈 기기에 자체 개발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칩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하며 2만 포인트 아래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각각 0.53% 하락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예상치 22만 건을 상회하며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0.4% 상승했지만 서비스 비용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12월 17일에서 18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 이상 하락했으며 어도비는 2025년 매출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기술주 주도의 강세장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어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칼메인푸즈의 주가가 지난해 대비 12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경쟁업체인 바이털팜즈의 주가는 152% 상승했습니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결과입니다. 11월 미국 생산 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55% 상승하며 물가 상승세에 기여했습니다. 칼메인푸즈는 미국 내 계란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며 시장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란 시장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와 조류 질병의 여파로 인해 생산 차질과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2024년과 2025년 국내 생산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요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 식재료로서의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임시 공동 CEO들은 회사의 현재 제조 및 설계 통합 전략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향후 독립적인 제조 부문 분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5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제조 공정 기술의 성공 여부가 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인텔이 TSMC에 의존했던 주요 PC 칩 제조를 다시 내부로 가져오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현재 인텔은 제조 부문을 독립적인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며 재무와 운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 CEO들은 경쟁사인 AMD가 데이터 센터 제품 시장에서 더 우수한 고객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인텔의 가우디 칩은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시 CEO들은 향후 몇 년간 인텔의 경쟁력과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투자와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혼합현실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여
안드로이드 XR 운영체제와 삼성의 M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XR 기기의 표준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하며 삼성의 첫 제품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 기술의 AI 기능을 통합해 실시간 지도나 조립 설명 제공 등 다양한 응용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삼성 헤드셋은 애플의 비전 프로와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하지만 더 가벼운 착용감과 개선된 시야각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전 프로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유튜브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R 시장에서 애플과 메타를 견제하려는 이번 협력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XR 기술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타이탄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주가가 공모가 대비 42% 상승해 기업 가치를 약 9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6억 2,48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공모가가 상단인 주당 71달러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서비스 타이탄은 주택 및 상업용 수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으로 HVAC와 같은 기술 서비스 업계를 대상으로 스케줄 관리, 견적 생성, 전화 기록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2024년 매출은 약 6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1억 9,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순손실 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서비스 타이탄은 기술 기업의 IPO 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장에 성공했으며 이는 레딧, 루브릭과 같은 다른 벤처 지원 기업의 성공적인 상장 사례를 이어가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성공은 투자자들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며 2025년 IPO 시장의 본격적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IBM이 시카고에 새로운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 센터를 설립하며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의 퀀텀 기술 허브 구축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장비 구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IBM은 이번 센터를 통해 퀀텀 컴퓨팅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에 중점을 두며 주요 중서부 산업에서 퀀텀 기술의 잠재적 활용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이퀀텀이 7월에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사이퀀텀은 시카고의 30만 평방피트 규모 부지에 상업적 수준의 퀀텀 컴퓨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TV가 2025년 1월 13일부터 월 구독료를 72달러 99센트에서 82달러 99센트로 인상합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첫 번째 가격 인상으로 유튜브는 콘텐츠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이 결정이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TV는 2017년 출시 당시 월 35달러였으나 현재 SPCN은 TNT 같은 네트워크와 지역 TV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며 구독료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약 연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NFL 선데이 티켓의 독점권을 획득하며 콘텐츠 확장을 지속했습니다. 전통적인 케이블 TV를 떠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했으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홀루 같은 경쟁 서비스 역시 최근 구독료를 인상했으며 이는 스트리밍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애플은 2025년부터 아이폰과 스마트홈 기기에 자체 개발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칩, 일명 코드명 프락시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칩은 대만 TSMC에서 생산되며 현재 브로드컴이 공급하는 부품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애플이 칩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기기 간 통합성과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프락시마 칩은 기존 브로드컴 칩의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대체하며 초기에는 애플의 홈팟 미니 및 애플 TV와 같은 스마트홈 기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환은 애플이 자체 모뎀 칩 개발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향후 이 두 가지 기술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2025년부터 스마트홈 기기와 AI를 활용한 홈 허브와 보안 카메라 같은 새로운 제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